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경기도 여주시 네. 관아읍 양길이 산 31번지 토지를 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네. 태양광 쪽으로 좀 사업을 얘기를 하셔서 이게 개발이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아버지 명의로 경기도 여주시 관아읍에 위치한 양길이 산 31번지 토지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네,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태양광 사업으로 좀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네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향후 어떻게 좀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갖고 계신 게 산인 것 같아요. 네. 예, 산이면은 보통 우리가 임야라고 하는데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임목도라 그래서요. 현재 그 토지 내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얼마만큼 촘촘히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땅이긴 하지만 혹시 현장 가셔갖고요. 나무가 어떤 수종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경사도입니다. 경사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25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네, 이런 부분들도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이제 그 평균적으로 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야산들도 25도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여주 같은데 이 여주시에 있는 이런 규제가 또 틀립니다. 18도인지 25도인지 16도인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야 개발할 때는 일단 임목도와 경사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임목도를 조금 보셔야 돼요. 똑같이 지금 태양광 하면은 임목도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임목도를 보셔야 되고요. 똑같이 임목 분포도와 경사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임목도하고 경사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잠시만 볼까요?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임야는 임목도 경사도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여쭤보신 그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태양광은 임야 개발하고 틀리냐 안 틀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똑같습니다. 이유는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전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 부동산하고 별개입니다. 발전 허가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허가입니다. 똑같이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하나는 전기 관련된 발전 허가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자체는 허가를 2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간을 말씀드리면은 개발 행위를 또 보려고 그러면은 도로 보셔야 되고요. 임목도 보셔야 되고 여기에 경사도 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저기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토지는 이 토지인데요.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일단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맹지. 자, 맹지인데요. 지금 개발하는 그 자체가 집을 짓느냐 아니면 창고를 짓느냐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인기가 있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보전관리로 나오네요. 이 보전관리와 계획관리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도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 틀린데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마다 규제 사항이 조금 틀리고요. 또 하나입니다. 지금 임목도와 경사도가 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군도라고 하는데 이 시군도에서 200m를 뛰는 경우가 있고요. 전라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m를 뛰어야지만이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정도 떨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진입되는 이게 지금 현황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 현황도로에서 진입하는 요 도로 부분을 사용 승낙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야지만이 태양광 발전 허가나 아니면 다른 개발 행위, 단독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죠. 지금 저희가 부동산 관련돼서 개발 행위 지금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얘기했고요. 임목도, 경사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어야 됩니다. 남향. 북향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도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향, 즉 보통 우리가 글씨를 봅니다. 글씨 이렇게 나오면요. 아래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이 북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땅 자체가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태양 발전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향 자체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발전 행위, 그래서 발전 허가 낼 때 여기에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 보통은 3.6시간에서 4.2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진입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진입로에 대한 부분만 사용승낙서 좀 받으시면 큰 하자가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태양광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발전 허가 중에서 여기 지금 발전 용량이 남아있는지 발전 용량 자체가 남아있는지 한전 PPA 사업부에다가 전화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번지를 가르쳐 주시면요. 한전에서 거기는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토지 가격이 한 1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발전 허가가 나오면은 충분히 매각할 수 있고 살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맹지이거나 이렇게 쓸모없는 임야 같은 경우에 전화들 많이 오시는데요. 태양광 발전 허가에 필요한 혹은 발전소 부지로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은 과거에는 한 5만 원대 찾았는데요. 요즘 한 10만 원대까지 찾으시니까 태양광 발전 허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만 확인하셔도 주위에 쉽게 매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제분이신 것 같은데 전화는 잘 주셨고요. 이렇게 허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버님한테 조언하시면은 매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태양광 사업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 사항을 좀 꼭 확인하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 사용 승낙 여부는 지자체에, 그리고 발전 허가, 태양광 발전 허가 부분은 한전사업부에 문의를 하셔서 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정보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아파트 좀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 네. 예, 문의 드리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 보셨어요? 강북구 미아동의 레미안 트리베라 2차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레미아 트리베라 아파트를 실제로 내가 살면서 앞으로 좀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지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좀 매수해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나요?
예. 전세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직장이나 뭐 학교 관련돼서 근접해 있나요, 혹시? 예, 가까워가지고. 아, 그러세요? 현재 지금 우이신설선이 개통되고 나서 최고 수혜 지역이 그 레면 아파트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4호선 미아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이신설선이 돼서 삼양 사거리역하고 한 6분, 7분 정도 이렇게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아파트 정도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서요. 입구 자체가 조금 출퇴근 시간에 차량 교통량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철 우이신설선 전철역이 좀 신설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금액대는 좋은데요. 지금 전세 얼마에 들어가 계시죠? 여보세요? 네네. 얼마 정도 4억대요. 지금 전세 계시죠? 전세 4억대에 있어요. 4억대요. 평수는요? 30평대요. 네? 30평대. 30평대요.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요즘 올라가고 있고요. 우이신설선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서부터 한 5천 정도 좀 올라갔고 조금 더 오를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이신설선 관련돼서 수혜는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매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매입을 고민하고 계시면요, 올 하반기 정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4월 달 돼서요, 뭐 양도세 중과세, 특히 이 다주택자 관련돼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 그래도 이번 4월 달 이후에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위치는 잘 고르셨고요. 현재 그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 부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또 인근 지역에 또 재건축 관련돼서 또 창동 지역의 상업지구 개발로 인해서 향후 미래 가치는 괜찮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 규제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하반기나 내년 정도로 미루는 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치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 시기상 정책적인 좀 태풍을 좀 피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강원도에 있는 전인데요. 네. 400평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팔지 다음에 팔지 걱정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을 좀 넓은 평수 가지고 계신데 집원을 좀 정확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강원도 네. 춘천시 네. 동래면 네. 학곡리 네. 335-5번지 네. 산지는 한 15년 됐어요. 네, 올해 좀 보유를 하셨네요. 네네.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 335의 5번지 약 4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약 15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이걸 좀 언제 팔아야 내가 좀 이익이 더 높아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15년 전에 매수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2003년 평당 한 36만 원거리요. 36만 원요. 가격 한참 오를 때 매입을 하셨네요. 이제 네. 그 시작하는 시점에. 자, 이 400평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현재 그 작은 아버님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농지원부는 갖고 계시는 게 없고요. 네네네. 요건 나중에 매각하실 때 네. 그 농지원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매각을 하실 때 항상 미리 한 1, 2년 정도 지주께 직접 지금 시청자님께서 직접 농사를 졌다는 근거 자료, 즉 예컨대 봄에 되면은 뭐 농기계 관련돼서 농자재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통장거래 내역하시고 가을 되면은 좀 매각했던 뭐 여러 가지 좀 뭐 밭에서 나왔던 소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많이 추천하는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사 지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것 같으니까요. 본인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농사를 졌다라 이렇게 이런 거 좀 표현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그 개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처에? 네네네. 그 춘천시에서 이 지역에 지금 그 학곡지구라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검찰청 내려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지역 그래도 학곡지구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도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장학지구나 아니면은 우드지구 같은 경우에요. 일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경우가 돼요. 지금 우드 같은 경우에 70평에 한 3억 정도 분양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당 한 350에서 한 400만 원대의 주택용지가 공급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곡지구도 조만간 그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도시공사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면요. 주위가 그 여파를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여파가 바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택지 개발에서 평당 300만 원에 분양을 하느냐 400만 원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곡지구에서 분양을 얼마 하는지 요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보세요? 네, 지금 그 학곡지구 우리 그 주위에서 한 200만 원 선에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200만 원 정도 내에서요? 그 이상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옆에 그 금호 타이어라고 있네요. 네네네.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되는데 주거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근린 시설 용도로 하면은 조금 장점이 되는데요. 한 가지 네네.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네. 사진 보니까 지금 이렇게 4차선 도로예요, 앞에. 네네. 이게 지금 진출입로를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자동차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도로 성격에 따라서 진출로를 개설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금호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이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서 개발하기가 됐는데 지금 선생님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출입로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하세요. 네.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 돌아서 들어와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가감 차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인근 소로로 통해서 개발 행위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니까 미리 하나 좀 짚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파실 타이밍은 예. 학곡지구 분양하실 때 이렇게 그 가격 차이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옆에 뭐 한 400만 원 팔면은 나는 한 250만 원 팔겠다. 이렇게 네네. 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파는 타이밍은 학곡지구 분양할 때 파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조금 팔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그 선생님 토지 위에다가 개발 행위 뭐 큰 거 말고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개발 행위를 하나 먼저 받아 놓으세요. 네. 아니면 뭐 농가용 주택도 괜찮고요. 농막은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니까 농가용 주택이나 농가용 창고 같은 경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일정 평수 미만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도 감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사장님 파시려고 그러시면은 네네. 그냥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시지가의 30%입니다. 30%가 선생님 만약에 200만 원에 팔면은 공시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네네. 약 30만 원이 묻더니 더 돈을 더 내야 돼요. 매수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데 선생님 땅을 일부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더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파실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매각에 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매각하실 때 조금 더 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의 팁을 드렸고 또 가치를 조금 더 올려서 팔 수 있는 또 팁도 드렸는데요. 또 시기는 합곡지구를 분양하는 그 시기쯤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66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중랑구 묵동에 신내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와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평수도 소형이고 가격도 부담이 없긴 한데 제가 경매 초보라 입찰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좀 간략하게 대표님 답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신내동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지금 거래가 진행되는데요. 금액이 괜찮네요. 금액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액으로 들어가셔갖고 수입을 낼 수 있고요. 또한 직접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채무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 명도 문제, 명도비만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괜찮고요. 금액이 지금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가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괜찮다고 보시고 실제 실수요자나 투자 모두 괜찮다라고 보시고요. 특히나 임차인 관련돼서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장 가셔갖고요. 관리비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경매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또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25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불광동 북한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 33평형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지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불광동의 북한산 현대 홈타운 아파트.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불광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 굉장히 요즘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불광역하고도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위 풍광과 어울려서 괜찮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산 지역, 배후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아예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본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광동 지역이 시외로 나가는 지역 중에서도 한 곳, 연신내 지역과 불광역 그 사이 일대를 굉장히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